안녕하세요. 바디빌더 김성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18년 대회 준비 중에 짬짬이 읽었던 책을 한 권 리뷰하려고 합니다. 코티솔 조절법이라는 책인데요. 코티솔 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. 다이어트를 할 때 이 코티솔을 조절을 잘 해야지 원활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데,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보통의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책들의 내용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,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여행을 가고 또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주된 책이었다면은, 이 책은 좀 특이하게 실제로 현대인들이 그렇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코티솔을 조절하기 위한 보조제를 추천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. 그래서 한 3분의 한 1가량이 그런 보조제에 대한 추천에 대한 글이고, 근데 그런 보조제를 얘기를 드리려고 이 리뷰를 하는 건 아니고요. 그 이외적인 내용은 코티솔을 왜 조절을 해야 되는지, 왜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, 제가 간단하게 추스려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책에서는 만성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은 질병에 노출이 된다고 하는데요. 남성의 경우 심혈관계 부작용을 많이 겪을 수 있다고 하네요. 고혈압이나 심장 발작 같은. 그리고 여자는 좀 다르게 호르몬의 반응이 더 많아서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게 좀 많이 온다고 하는데, 그만큼 만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고, 시작은 급성으로 왔지만은 내가 이거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거리에 쌓아두게 된다면은 이 만성화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급성의 스트레스를 만성의 스트레스로 안 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이 책에서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, 그게 바로 운동이라고 합니다.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급성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만성화가 되지 않도록 좀 많이 도움을 준다라고 하네요.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운동을 다들 하실 텐데,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 안 좋은 날, 그래도 운동을 이렇게 딱 하고 땀을 흘리고 나면은 화가 누그러뜨려지고 좀 기분이 상쾌해지는 걸 느낄 수 있죠. 저도 운동으로 많이 이렇게 풀곤 했었거든요.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지하기보다는 운동을 한다든지 친한 친구하고 이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수다를 떤다든지 그런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 또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요. 운동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카페인이라든지 에너지 음료 이런 거를 좀 과량 드시고 확 힘을 쏟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곤 하죠. 이 책에서는 그런 카페인 섭취를 좀 적당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, 카페인보다 수준이 높은 주로 감기약에 들어있는 에페드린이라든지 혹은 그 이상의 어떤 흥분제들, 센 흥분제들은 섭취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는 주의하셔서 섭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책에서 좀 강조하는 지방 저장 효소라는 이 HSD라는 거에 대해 좀 강조를 하는데요. 이 HSD라는 지방 저장 효소는 온몸에 다 분포되어 있는데, 요것 때문에 살이 좀 찐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네요. 그래서 국소 부위에 이 효소가 좀 많은데 보통 배에 많이 있다고 하고, 혈액에 코티솔 수치는 정상이 나오는데 이 HSD 효소가 배에 많으면은 이 부위에 코티솔 수치는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.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, 좀 허무한 게 HSD 활성도는 유전적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네요. 그래서 좀 유전적으로 이게 효소가 많다면은 아무래도 좀 지방이 잘 늘 수 있다 이런 얘기 같고요. 성장 호르몬 분비가 좀 높았을 때 HSD 활동을 좀 낮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성장 호르몬 수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좀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일찍 잠자리에 든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겠죠. 그리고 음식으로 조절이 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. 주변에서 좀 흔히 구할 수 있는 거는 사과와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같은 거, 그레이프 프루트의 나린제린,
나린제닌, 네, 이 성분이라든지 좀 강력한 거는 폴리메톡시, 발음하기가 힘드네요. 폴리메톡실레이티드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데, 이게 다른 것보다 한 3배에서 5배 강력하다고 합니다. 이게 뭐냐면은 그 뭐 감귤류의 껍질에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. 그런 거는 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는 그냥 껍질을 먹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이런 보충제를 활용하라고 하는데, 글쎄요, 저는 이 보충제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찾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. 네, 그러면 이 코티솔 조절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코티솔 수치를 적당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코티솔 수치가 너무 낮게 돼도 안 되고 너무 올라가서도 안 되는데,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코티솔 수치가 높아서 문제인데요. 이 책에서는 이 코티솔 분비가 높은 거에 대해서 2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. 급성으로 높냐 아니면은 만성적으로 높냐. 야생에 있는 동물도 스트레스를 받는데, 보통 이 동물의 경우에는 급성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급성 스트레스의 경우에 얼룩말이 야생에서 있는데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얼룩말을 공격을 하면은, 얼룩말은 급성 스트레스를 확 받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겠죠. 그래서 살아남으면 스트레스 수치가 안정화가 됩니다. 이게 급성으로 코티솔 분비가 분비되는 케이스고요. 만성인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데, 걱정거리가 많은 거죠.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, 뭐 직장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, 뭐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, 이런 스트레스거리들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계속 둥둥 떠다니는 그런 상태, 그런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으면은 이게 좀 만성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현대인들이 내가 질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안고 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병에 걸린 것과 비슷할 정도로 몸에게는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거죠. 자, 오늘 코티솔 조절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해 보았습니다. 자세한 안에 정보는 구입을 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저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좀 받으면은 해소를 잘 못하는 편이고 좀 담아두는 편이기는 한데,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그러면 안 되겠구나, 정말 이 스트레스를 좀 대수롭게 보면 안 될 것 같고, 나 스스로도 정말 안 되는 스트레스는 모른 척을 해야겠구나, 그럴 정도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제가 또 좋은 책 재밌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또 책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